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135쪽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라는 단원을 나가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개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라는 컨셉이 저희한테 있었고 배웠었는데, 확률 변수는 각각의 변수값이 확률에 대응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셀 수 있는 애를 이산 확률 변수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변수를 그냥 아무렇게나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게 보기 좋게 하는 표가 확률 분포 표가 있었죠. 확률 분포 표가 있었고, 얘는 무슨 얘기냐면 확률 변수랑 확률값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이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 표를 통해서 이 변수를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얘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한테 X라는 것을 수학 시험을 봤을 때 시험 점수라고 한번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평균이에요? 아니죠. 당신의 점수죠. 당연한 거잖아. 그럼 시험을 봤을 때 이게 당신의 점수입니다. 어, 너의 점수. 이런 거를 개별적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개별적 데이터 딱 한 개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없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수학 시험을 딱 봤는데, 예를 들어 60점을 받았어. 그리고 일단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엄마가 물어봐요. 몇 점 맞았어? 학원에서 오늘? 60점 말했더니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그래가지고 아니 너는 막 이렇게 난리를 치시다가 근데 이건 엄마의 판단이 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 잘 봐봐. 엄마는 이 60점이라는 이 개별적인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아이에 대한 평가를 하면 당연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름의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어머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애들은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자, 다른 애들은 어땠니가 결국은 뭐냐면, 개별적인 데이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집중하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야, 60점 이거 딱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어. 자, 그래서 다른 애들은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전체에서 너가 차지하는 이 60점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위치인가, 너는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 맞죠? 그때 우리가 쓰는 이런 데이터를 집합적인 데이터라고 부르긴 합니다. 집합적인 데이터. 이것도 그냥 용어 설명 위해서 제가 부르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합리적인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얘가 너가 60점을 받아왔어. 애는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건 다른 애들은 어땠니? 엄마가 궁금해하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평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게 평균이라는 컨셉이에요. 평균은 말 그대로 전체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이다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 아이가 60점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어. 우리 애가 상위 10%인지 하위 10%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알고 싶다고 치면은 이거에 따라서 모의고사 몇 번 봐봤을 테니까 모의고사 성적표 뒤쪽에 보면 표준 편차란 얘기가 나오거든. 자, 두 번째가 표준 편차까지 아셔야겠죠. 그다음 고등학교 수학에선 이 표준 편차랑 비슷하게 조금 다른 느낌은 맞지만 이거랑 한 가지 더 써서 분산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상황을 예를 들어 보면 60점 딱 받아서 가니까 애가 엄마를 때리면 안 되잖아. 엄마가 애를 때리면 안 되잖아. 다른 애들은 어땠니? 그 말에 들어있는 말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땠니? 라는 말과 똑같아. 근데 우리 이럴 수 있거든. 시험을 딱 봤어. 평균이 20점이야. 근데 내가 거기서 60점을 받았어. 그럼 이건 우리 아이는 아주 우수한 아이인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우리가 집합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개별적인 데이터를 조금 더 잘 분석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봐봐. 평균이 20점인데 내가 60점을 받았다는 건 나는 매우 우수한 학생인 거 맞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고 싶다 싶으면 그때 표준 편차나 분산을 통해서 얘는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영어 시험을 봤어. 근데 95점을 받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은 거야. 왜 그런지 보니까 95점을 받긴 했는데 애들 평균이 96점이야. 그러면 너가 95점을 받았다는 건 넌 평균보다 약간 떨어지는 친구인 거 맞죠? 단순히 점수는 높으나 얘는 실제로 잘하지는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 개별적인 데이터가 집합적인 데이터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 분산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결국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값들에 대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또는 평균 이런 걸 배우는데 자, 써볼게요 한번. 자, 첫 번째가 기대값 또는 평균인데 기대값이랑 똑같은 말이 평균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서술을 해드릴게요. 이게 기대값이라고 왜 쓰냐면 얘를 보통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E of X다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쓰는데 얘는 읽을 때 이거야. X라는 내가 지정한 확률 변수에 E라는 값은 expectation과 똑같아요. 자, 얘는 expectation. 말 그대로 기대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값을 기대한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평균이라 부르고 평균이랑 기대값은 똑같은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얘를 한 단어로 약간 느낌은 평균은 M 이렇게 쓰기도 해. 자, 이 M은 민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얘가 산술적인 평균을 나타낸 값이죠. 우리가 평균을 나타내는 그 과정 자체는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좀 예를 들면서 가볼게. 첫 번째, 자, 우리 어릴 때 도수 분포표라는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도수 분포표라는 걸 본 적이 있을 거고 여기서 도수는 빈자가 생략된 거야. 빈도수라고 생각하면 돼. 나타나는 횟수라고 보면 되는데, 어, 우리 이거 교재에 보면 표가 있을 텐데, 학생들의 X라는 걸 점수라고 보는데, 시험을 봤다고 치자. 수학시험 점수가 50점짜리도 있고, 70점짜리도 있고, 90점짜리도 있어서, 이렇게 다 등장했다라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빈도수, 학생 수를 쓰는 거니까, n의 x, 이렇게 쓸게요. 원소의 개수. 50점 맞은 애를 2명이라고 할게. 70점 5명, 90점 받은 애를 3명이라고 해서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고 얘는 전체가 10명이어가지고 여기는 총합을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지. 자, 이 표를 보면서 내가 좀 확인을 시켜줄게. 자, 너가 만약에 반장이야. 그래서 반평균을 구할 일이 있어. 그럼 반평균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구해주면 x가 변수니까 똑같이 2의 x는 m이라고 쓸 거고 얘가 평균이 될 거고 이 전체 점수 총합이 필요하거든. 자, 그럼 봐봐. 50점 맞은 친구가 몇 명이야? 2명이지. 그럼 덧셈하지 않고 곱셈으로 꾸겨 쓰는 거니까 50 곱하기 2다라고 쓸 것이고 거기다가 70점 맞은 애가 5명이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하게 될 것이고 자, 90점 맞은 애가 3명이니까 얘는 3이다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얘를 얼마로 나눠보게 되는 거냐면 전체 애들의 총합인 10명으로 나누어서 10명으로 나누면 되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평균 구하는 건 전혀 이질감이 없을 거야. 자, 얘를 계산을 했다고 치면 72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럴 수 있어. 전체 반 아이들 평균이 72점이니까 평균보다 잘한 애들은 얘네들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평균 근처에는 70점인 친구들이 가장 많다라고 나름의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자료를 해석하는 게 이 통계 단원의 목적이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다루는 표는 도수 분포표가 아니라 무슨 분포표일까? 얘는 확률 분포표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 자, 확률 분포표다. 확률 분포표라는 건 잘 보세요. 자, 결국에 도수를 쓰는 게 아니라 확률 값을 쓰는 거야. 확률을 쓰는 거고 확률에 관한 분표니까 이럴 수 있거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도수 분포표를 얘를 충분히 확률 분포표로 바꿀 수 있어. 자, 똑같이 써보자. 어떻게 되냐? 점수는 똑같이
50점인 친구, 70점 이내, 90점 이내.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총합도 존재할 건데, 일단 표를 먼저 쓰면, 자, 50, 70, 90. 그리고 총합이 존재할 건데, 자, 보세요. 50점 맞은 애들은 전체 10명 중에서 2명인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분의 2라고 쓸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5명이니까 10분의 5, 나머지는 10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게 확률 분포표니까 P의 X 이렇게 들어갈 거고 전체 총합이 얘는 1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확률의 총합이니까 자, 이 식을 내가 조금 이해를 시킬게. 자,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한 거랑 똑같냐면 50에다가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50에다가 10분의 2다. 그리고 70에다가 10분의 5다. 그 다음에 더하고 나서 90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지. 위쪽 식과 아래쪽 식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자, 봐봐.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과 똑같이 확률 분포표에서는 이게 지금 변수죠. 얘가 변수고 얘가 밑에 px가 확률이야. 그럼 계산이 된 걸 보니까 자, 이 50, 자, 얘가 변수가 되고 얘가 확률이고 자, 70이라는 애는 여전히 변수가 되고 10분의 5라는 거는 70에 대응되는 확률이야. 자, 그리고 얘는 변수가 되고 대응되는 확률이 되니까 아, 표에서는 이거 막 두들겨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 값하고 밑에 적혀 있는 확률값, 이 값하고 밑에 있는 확률값, 그리고 이 값하고 밑에 적혀 있는 확률값 해가지고 다 두드려 곱한 다음에 각각을 다 더해주면은 그게 평균값이고 기대값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평균을 구하는 과정인데 일반적인 표를 그려놓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놓을게요. 저한테 확률 분포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부터 해가지고 뭐 딴딴딴 마지막에 X에 N까지 있고 총합이 1이다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확률 값들은 뭐 P1도 있고 P2도 있고 뭐 P의 N까지 있을 거고 얘는 대응되는 P의 X다라고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할게. 우리가 지금 배운 평균이라는 건 expectation of X다라고 했는데 자, expectation of x란 이 평균 또는 m 해서 민 값은 지금 여기서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결국 변수랑 확률을 다 쭉 곱한 값을 뭐 하시면 될까? 더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 약간 약식으로 시그마를 써서 제가 하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자, 변수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n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쌤, 그러면 변수를 써야 되니까 얘를 x의 k다라고 쓸 수 있고, 자, 이거에 대응되는 확률값이 있죠. 이 확률값을 제가 p의 k다라고 쓰면 얘가 확률이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값을 다 두드려 곱한 것을 몽땅 다 더하자는 거야. 자, 왜 여기서 시그마를 썼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전체의 의미랑 똑같은데 자, 우리가 이유는 평균을 구할 때는 전체의 데이터를 다 봐야 돼.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데이터 조작이야. 자, 다시 한번 말해줄게.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전체 데이터를 빠짐없이 다 봐야 돼. 일부러 하나라도 없애면 데이터 조작이라고. 전체를 무시하지 않고 다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전체를 다 보는 이 값이 얘는 평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기대값의 정의, 평균의 정의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어 제가 교재에는 없는데 제가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정의에 대해서 좀 보면
자, EX는 expectation, 기대값의 첫 글자이고 얘는 M해서 민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여기 책에 써져 있는데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과정상으로 봤을 때 도수분포 표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식하고 자, 다시 우리 과정상으로 봤을 때 도수 분포표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식하고 여기 10분의 2, 얘가 확률이고 얘도 일단 확률이고 얘도 일단 확률이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바꿔서 쓴 결과랑 그 평균이랑 의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변수값하고 확률값을 다 각각 곱한 것이 다 각각 곱한 것이 이만큼이 다 뭐가 될 것이다. 얘는 평균이다라고 이해하고 얘는 암기하고 쓰시는 값이야. 자, 그럼 우리가 뭘 배우냐? 그럼 데이 개별적인 데이터가 모여 있는 이 집합적인 전체 데이터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이 평균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어냈다라는 거야. 물론 이 평균이라는 컨셉 자체가 엄청 낯선 컨셉은 아니야. 많이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값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책 내용에서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그냥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식에 대한 안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걸 강조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된다. 전체가 다 있어야 되고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돼. 전체가 무조건 다 있어야 돼. 거기에다가 변수 값에다가 확률 값을 곱해서 다 더한 그게 이제 평균이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것을 대응시켜서 쓰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좀 약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럴 수 있거든. 자, 만약에 시그마 전체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네모라는 것을 제가 변수라고 할게요. 이거 좀 역치긴 한데 이거에 대응되는 확률 값을 P라고 하자. 자, 얘를 다 곱해서 다 더한 거는 얘는 네모라는 변수의 평균이다가 되고 자, 다시 봐봐. 이거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어, 이 네모라는 변수가 있어. 예를 든 거야. 시그마 전체를 내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네모라는 것을 변수라고 내가 둔 거야. 자, 그리고 이거에 대응되는 확률 값을 P라고 두자. 자, 얘를 다 곱해서 이렇게 다 더한 것은 자, 네모라는 변수의 평균이다. 이렇게 읽어 나가면 되고 자, 처음 스텝 1에서는 자, 이게 x라는 게 이 확률 변수 x의 값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되는 이것의 평균을 구했다. 자, 다시 이게 x라는 게 이 확률 변수 x의 값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되는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했다.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했다. 내가 이 표를 그려놓고 이 확률 값을 다 구해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다시 한번 절었어. 자, 내가 이 표 그려놓고 이거에 대한 확률 값을 다 곱해서 간 거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전체 평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거야. 자, 이거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럴 수 있거든. 자, 두 번째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 이거를 두 개 다 쓸게요. 먼저 분산이라는 걸 정의한 다음에 표준 편차를 정의하는데 이거 역시 왜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미안해요. 평균이 가장 되게 거칠게 말하면 좀 중요한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평균이 20점인데 자, 내가 60점을 받았어. 매우 우수하지? 매우 우수하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몇 등인지, 내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 이걸 알고 싶다고 치면 이제 필요한 값이 표준 편차랑 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결국에 뭘 하자는 소리냐면 자,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자, 평균이라는 평균에 대한 자, 말을 좀 먼저 글로 써놓고 설명을 할게요. 평균에 대한 관계 아니면 집중도를 표현할 수 있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느낌은 이런 식으로 가셔도 돼요. 아, 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내가 있는지 개별적인 데이터를 해석하는 어떤 정교한 수단이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정의를 좀 할게요. 자, 분산에 대한 건 정의를 먼저 할 거고, 분산에 따라서 표준 편차가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분산은 정의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평균에 대한 집중도를 나타내는 값이 분산이야. 그래서 분산에 대한 계산을 하기 전에 이 분산에 대한 컨셉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아까 봤던 시험 있죠? 자, 그거 다시 갖고 오면 어떤 애가 시험을 봤는데 나는 60점을 받았는데 평균이 20점이야. 그런데 나는 60점을 받았어. 그럼 나는 매우 우수한 거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평균이 96점인데 내가 95점을 받았어. 자,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지금 얘 있죠? 얘 같은 애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평균에 되게 가까운 거 맞죠? 그럼 아주 단순하게 쉽게 표현이 되면, 자, 얘가 평균에 대해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평균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평균에 되게 가까워진 거야. 자, 그럼 이럴 수 있어. 이 데이터는 평균에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다라고 써도 되고, 그리고 얘는 몰려 있어. 이건 제가 그냥 언어적으로 써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평균에 대해서 막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평균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게요. 자, 얘는 평균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서 이럴 때를 우리가 분산값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평균에 대해서 아주 집중이 돼 있어. 평균 근처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균에 대한 집중도가 세요. 그럼 평균과 가까이 있다는 거고 얘는 분산이 작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수학적인 정의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음, 이거를 교과서에서 막 수업 듣고 이러면 되게 수식이 되게 많고 그래서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 개념 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제가 먼저 언어적으로 이해를 시켜놓고 가도록 할게요.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자, 평균에 대한 집중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평균에 대한 집중도를 볼 수 있는데, 분산이 크면요, 평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 작으면 평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커진다. 자, 미안. 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뉘앙스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내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저랑 제 친구가 사격을 했어요. 자, 사격을 했는데, 자, 데이터 비교하면서 좀 보여줄게. 저는, 사격을 좀 잘한다고 치고, 어, 여기에 쓰지 말고, 여기에 쓸게. 자, 이게 나고, 나는 사격을 좀 잘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 친구 이름은, 어, 영근이야. 영근이는 사격을 좀 못해. 그래서 여기가 명중간역이고 여기가 명중간역인데 자 봐봐 내가 사격을 했어. 내가 10발에서 5발을 쐈는데 내가 5발을 쐈는데 5발이 하나 둘셋넷 다섯해서 난 5발 다 명중했어. 근데 내 친구는 좀 위험한 친구야. 이상한 데 쏴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해가지고 얘는 명중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해준 건데 이럴 수 있거든. 내가 쏜 이 화살들이 또는 그 총알들이 더 몰려 있는 거야. 얘가 더 집중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집중된 거야. 집중도가 크기 때문에 분산이 작아. 분산이 작아. 작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쏜 총알들은 막 화살이 몰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흩어진 정도가 작아. 흩어진 정도가 작아. 자, 이렇게 쓰자. 흩어진 정도가 얘는
얘는 흩어진 정도가 작으면, 작으면 분산도 작은 거야.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얘는 흩어진 정도가 크다고 치면은 얘는 분산이 큰 거야.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렇게 보시면서 뉘앙스로 이해를 시키는 거고요. 자, 그럼 분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교과서에 보통 쓰는 정의를 먼저 써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분산은요, V의 X다 해가지고 얘는 variance 이렇게 씁니다. 이 variance라는 거 단어를 들으면 흩어짐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자, 그 정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variance of X라고 하면 분산이라고 쓰고요. 얘는 정의가 뭐가 되냐면 자, 봐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게 분산의 수식적인 정의예요.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저 여기서 컨셉을 좀 소개를 할게요. 쌤, 왜 이렇게 배울 게 많나요? 이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자, 편차는 무엇인가? 편차는 우리가 아주 쉽게 일단 알 수 있는 값이긴 한데, 자, 이건 되게 개별적인 데이터야. 그래서 얘는 개별적인 데이터야. 얘가 왜 개별적인 데이터인지 내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어디니? 60점을 받았어. 근데 평균이 20이야. 그럼 난 생각하겠지. 나는 평균보다 40점이 크네. 아, 나는 플러스 4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지? 얘가 편차야. 근데 평균이 96점인데 내가 95점을 받았어. 그럼 나는 좀 떨어지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지. 이런 값들이 편차가 돼요. 그럼 이 편차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갖고 왔어 그냥 그림. 야, 편차가 양수면 나는 당연히 평균보다 우수한 거고 편차가 음수라고 치면은 얘는 당연히 뭐가 될까? 평균보다 떨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편차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 편차는 얘는 변수, 나의 값에서 평균 값을 뺀 거. m 일단 이렇게 쓸게요. 얘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쓰시면 돼. 자, 변수에서 평균을 뺀 값이 얘는 뭐가 될까? 편차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라서 제가 만든 건 아닌데 내가 이거 왜 그런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왜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하나요?까지는 지금 첫 단계에서는 좀 복잡해지니까 제가 일단 먼저 써서 갈 건데, 자, 봐봐. 자, 분산의 정의는 이 편차 자체를 쓰지 않고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냅니다. 제가 이따가 왜 그런지 뉘앙스만 살짝 설명을 드릴 거고,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쓸게요. 우리 아까 평균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분산 역시 평균의 일종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자, 그럼 이러시면 되는데, 자, 이에다가 expectation, 거기다가 편차 제곱이니까 x-m의 전체 제곱해가지고 이거의 평균을 구한 게 분산을 구하는 방식이야. 분산을 구하는 방식이야. 자, 그럼 여기서 뭐 교과서에 보고 개념원리 보면 막 표들이 되게 많고 막 난리를 치는데 좀 쉽게 설명해 줄게. 우리 아까 평균의 정의는 변수에다가 뭘 했을까?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 값을 곱해서 얘는 다 더한 게 평균이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로 좀 옮길게. 우리 아까 이쪽에서 지금 x가 있으니까 자, 자, 이것도 다시 갖고 왔어. 자, 자, 아까 이거 썼던 건데, 자, 이 상태에서, X가, 아까 썼던 표 다시 갖고 왔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X가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X-M이라고 쓰면, 자, 얘를 X 빼기 M이라고 얘를 여기 쓰면, 자, 이 얘는 X 2 빼기 M의 제곱, 그리고 다시 말해줄게. 지금, 아까 표거든, 이게? 이 상태에서 말이야, x가 있으니까
x-m의 제곱 이렇게 쓰면 자, 이 정도 와서 얘 같은 경우는 x2 빼기 m의 전체 제곱 그리고 얘는 x의 m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 맞지? 결국 여전히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다 두드려 곱해서 더하면 그거 역시 뭐가 될 것인가? 평균이 되는 거야. 맞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럴 수 있거든. 자, 시그마 이렇게 두시는 거고 K는 1부터 N까지 전체라고 쓸게요. 자, 이거 역시 전체를 아우르는 값이야. 자, 그래서 분산도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이미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무리도 없을 거야. 그리고 나서 보면 X의 K 빼기 M이라고 할게. 자, 1부터 N까지니까 자, 이거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pK를 쓰시면 되고 시그마는 전개할 수 있죠. 자, 이거를 먼저 전개를 해볼게. 자, 얘는 시그마에다가 K는 1부터 N까지 이거의 수식의 전개를 이용하면 이거 자, 이거에 대응되는 자, X의 K의 제곱 대응되는 P의 K의 마이너스 2의 m의 x의 k의 p의 k에다가 m의 제곱의 p의 k고 이렇게 될 거고 이만큼 데이터가 잘 쌓여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봐봐. 이거에서 전개할 수 있죠. 자, 이거 전개하고 분배할 수 있는 거야. 자, 내가 전개하고 분배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식을 좀 써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의 제곱, P의 K, 그리고 어차피 M 값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상수야. 자, 2의 M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고, 그 다음에 어차피 M도 지금 뭐야? m제곱도 상수라서 m제곱 밖으로 빼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의 k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식을 읽을 때 좀 낯설겠지만 지금 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이만큼이 전체 맞지. 제곱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얘는 뭘 곱한 걸까?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니까 지금 얘는 평균인데 x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얘 있죠. 얘는 마이너스 2의 m의 상수가 되고, 그리고 얘만큼은 2의 x가 돼서 또다시 평균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자, 얘는 m의 제곱인데, 자, 얘는 식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확률의 총합이야. 자, 얘는 내가 따로 필기를 해줄게. 자, 얘는 확률의 총합이야. 확률의 그럼 얘는 총합이니까. 확률의 총합은 몇이야?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1이지. 그래서 얘는 곱하기 1 해가지고 여기까지 잘 나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거. 자, 2에 x제곱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m. 자, 얘는 이 x는 어차피 평균에 해당하는 이 값은 m하고 똑같아서 얘는 마이너스 2m의 제곱 그리고 뒤에 더하기 m 제곱 될 거니까 쓰면 얘는 2의 x의 제곱 빼기 m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야. 자, 계산 과정이 좀 길고 유도 과정이 길었으나 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는 꼭 두세 번 정도 써보셔야 돼요. 자, 지금 처음에 배웠던 게 좀 아무래도 좀 길고 이러니까 복잡할 수 있긴 한데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자, 그러면서 식을 이렇게 쓰는데 편차라는 것 자체가 평균에 대해서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거 맞죠?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했다 말씀드렸으니까 뭔가 평균을 기준값으로 삼고 값을 구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여전히 이 분산 역시 평균의 일종이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정의대로 쭉 잘 썼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렇게 과정을 쭉 밟으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됐어. 자, 그러면 우리 방향성 좀 잡아줄게. 분산 VX를 구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쓴다고 하면, 자, 얘를 x-m에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분산을 구하려고 치면 무슨 값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될까?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평균 계산이 먼저야. 자, 평균이 없는 분산은 가능하지가 않아. 야, 평균에 대한 집중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평균이 있으면 평균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 없어? 아예 없겠지. 맞아? 평균에 대한 분산이라는 건 평균에 대한 집중도 표현이라고 했잖아.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의 전체 제곱. 자, 얘 암기를 하셔야 돼. 얘는 제곱의 평균.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평균의 제곱해서 평균의 제곱값을 뺀 값이 분산이고 여전히 얘도 마찬가지야. 어쨌거나 뭐를 알고 있어야 될까? 평균을 알아야지만이 얘는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거 공부할 때 평균에 대한 건 당연히 어려웠다. 평균에 대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이해를 했고 평균을 바탕으로 나오는 값이 분산이구나 해가지고 이거 값을 알게 된 거야. 자, 그럼 느낌상 이렇게 되거든. 평균이 딱 존재한다고 치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흩어진 정도니까 평균이 선행되어야지만이 구해지는 값이 모일 수 있다. 분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렇게 쓰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되게 단순하게 어이가 없긴 한데, 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표준 편차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내가 아까 여기 표준 편차라고 했잖아. 그쵸? 자, 표준 편차를 어떻게 쓰냐면, 이미지 떠왔고, 자, 시그마라고 써요, 우리가 얘를. 시그마, 이렇게 쓰고, 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약자야. 아까 VX는 variation의 약자여서 VX로 쓰고, 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어서 시그마를 쓰는데, 이게 보통 시그마를 원래 쓰는 건 이렇게 쓰거든? 근데 아마 숫자 6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뒤집어서 그냥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자, 어쨌든 얘는 시그마의 x라고 쓰는데 얘는 너무 단순해요. 루트의 분산값이다. 루트의 분산이 표준 편차니까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야. 자, 그래서 얘는 루트의 b의 x다 라고 되죠. 자, 그럼 정의상 봤을 때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나오고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오니까 값을 좀 통용해서 쓰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값에 대한 정의를 제가 드린 건데 이제 복습을 좀 할게요. 평균을 구했어. 평균을 다 구했어. 평균을 구했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흩어진 정도를 구할 건데 흩어진 정도가 크면 우리는 분 잠깐 내가 뭐라 했지? 다시 한번 말할게. 음. 평균을 구했어. 평균을 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흩어진 정도를 구하는데 흩어진 정도가 크면 분산이 큰 거고 흩어진 정도가 작으면 분산이 작은 건데 아까 우리가 쓴 식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자, 평균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거 값 자체도 커지니까 평균도 커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커지는 거고 다시 말할게. 한 번 더. 평균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거 자체에 대한 값도 커지니까 평균도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분산이 커지는 거고 평균에 대해서 이 값이 줄어들면 당연히 평균과 근처로 달라붙는 거 맞죠? 그럴 때는 당연히 분산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를 이해하시면서 구하는 방식은 첫 번째 이 방식, 두 번째 이 방식 다 알고 있어야 돼. 싹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어, 얘를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시그마 오브 x라고 쓰고 얘를 표준 편차가 되는데 이 표준 편차는 정의상 봤을 때 분산에다 뭘 씌운다? 루트 값을 씌운 게 분산이다라고 기억만 합시다. 자, 기억 꼭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값을 구해보기 전에 제가 왜 이거를 제곱을 하는지에 대한
좀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주 쉬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저랑 제 친구가 있어요. 자, 한 명은, 어, 아니다. 나 말고, 누구로 할까? 자, 이렇게 볼게. 어, 얘가 있어. 얘 키는 160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키가 165고, 그 다음에는 키가 170이야. 자, 계속 목만 길어지고 있는데, 자, 키가 165인, 은주의 경우는, 아, 얘는 평균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지. 자, 그런데 봐봐. 이 160인 친구는, 어, 여전히 큰 친구는 맞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그 말 자체가 얘는 편차가 음수란 소리야. 자, 얘가 평균이야. 얘가 느끼는 이 편차는 얘는 편차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편차는 마이너스 5야. 얘는 0이 되겠지. 은주는 평균이니까. 그리고 얘는 평균보다 크니까 얘는 5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편차만 가지고 얘는 흩어진 정도를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개별적으로는 매우 좋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얘를 봤을 때 마이너스 5랑 0하고 5를 다 더하면은 빵이지. 그래서 편차 총합은 0이야. 이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도 0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처럼 어디였냐? 제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곱을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자, 그냥 보고 기억만 해. 제곱이라는 값은 굉장히 특이한 거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나한테 음, 예를 들어 평균이 이렇게 딱 존재한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평균이 존재해.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제곱하면 값이 커지죠. 근데 잘 들어봐. 0하고 1 사이의 값은 제곱하면 줄어들어요. 2분의 1은 제곱하면 절반의 절반이니까 4분의 1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럴 수 있어. 왜 제곱을 하냐면 딱 1 간격으로 두고 1만큼 떨어진 이 내부에서는 제곱하면 오히려 값이 줄어드니까 더 집중한 상태를 표현이 되는 거고 더 떨어진 애들은 더 극단적으로 멀리 가는 거야. 평균과의 차이가 4야. 제곱하면 16으로 확 뛰죠. 평균과의 차이가 2분의 1이야. 그럼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평균에 가까운 애는 더 가까이 표현이 되고 먼 애는 더 멀리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제곱을 해서 그냥 쓰기로 하고 더 데이터를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장치다. 그게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속을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약속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린 거고 그러다가 좀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간단하게는 이 표준 편차는 왜 루트의 분산을 씌우냐? 자, 왜 분산을 루트에 씌우냐면 제곱한 게 그냥 어색해서 값을 줄여주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몽땅 약속이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곱한 거가 좀 어색하니까. 어, 그래서 좀 예시를 들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표를 딱 하나 그려놓고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예시로 그냥 하나 만들었고, 지금 확률 분포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 변수 구성들이 2, 4, 6, 8 해가지고 짝수밖에 없고, P의 X라는 확률 값을 봤더니 10분의 1, 5분의 1, 10분의 3, 5분의 2 이렇게 둡시다. 근데 제가 계산하는 팁인데 전 주로 어떻게 두냐면 얘네 다 값을 통분해서 값을 써버리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10분의 1이고 얘는 5분의 1 말고 10분의 2, 얘는 10분의 3이고 얘는 10분의 4다.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서 저랑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 볼 건데요. X라는 이 전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거를 볼 거고 하나씩 저랑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기대값
expectation of x야. 자, expectation of x 같은 경우에는 변수랑 확률 값을 다 두드려서 곱하면서 더하면 되니까 차근차근 써버릴게. 2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6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8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이거 10분의 4 이거 계산하면 6이라는 값을 알 수 있어. 평균이 6이네. 그러면서 분산 Vx는 variance of x가 될 거니까 평균에 대해서 집중된 정도야. 데이터 전체가. 자, 근데 우리 아까 구해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 평균을 가장 먼저 구하고 평균이 6인 걸 알았어. 그럼 봐봐. 이 6이란 애랑 8이랑 얘를 봤을 때 얘는 평균값하고 똑같으니까 편차가 제로인 값들이야. 그리고 얘랑 얘는 떨어진 정도가 같죠.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지금 얘는 근데 좀 멀리 떨어진 거 맞죠? 여기까지 됐니? 얘랑 얘는 떨어진 정도가 같아. 왜 플러스 2고 마이너스이니까 절대값이 같잖아. 근데 얘는 좀 멀리 떨어진 거 맞지? 그래서 분산을 좀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값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자, 분산은 첫 번째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게 x 빼기 m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평균값을 구할 수 있어. 내가 표를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 x 빼기 m인데 자, m 값이 지금 몇이야? 6이잖아. 맞아? 자, x 빼기 m인데 m 값이 6이니까 이거의 제곱에 대한 표를 우리 그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 빼기 6의 제곱. 자, 그러면 x에다가 2 넣으면 2 빼기 6의 제곱은 16이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지금 x가 2일 때는 편차가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되게 극단적인 상태로 표현이 된 거고 4 같은 경우는 4 빼기 6 하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가 될 것이고 자 얘는 0이죠. 그리고 얘는 8에서 6 빼면 2니까 제곱하면 4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돼.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얘랑 얘 곱하면 10분의 16 바로 쓰자. 자 그리고 얘랑 얘 곱하면 10분의 8.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하면 빵이니까 안 쓰고 4 곱하기 10분의 4 하면 10분의 16이다. 즉 얘는 10분의 40이라서 4로 값이 나오게 되고 분산값이 4라는 소리야. 쌤,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기억하셔야 돼. 자, 분산끼리. 좀 내렸어야겠다. 자, 되게 기억해야 되는 건데 분산 VX는 이거를 전개했을 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셔도 좋아. 자, 그럼 보세요. 제곱의 평균 어떻게 써요? 자, 제곱의 평균은 표가 있으니까 내가 한 줄 더 쓸게. x를 그냥 제곱한 걸 쓰면 돼. x를 제곱. 자, x의 제곱. 자, 2의 제곱은 4야. 4의 제곱은 16이야. 6의 제곱은 36이고 64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평균을 그냥 쭉 써버리면 되겠지. 그럼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 얘랑 얘 곱하면 10분의 4, 그리고 10분의 32, 그리고 10분의 108 더하기 얘랑 얘는 10분의 256이다. 이거 계산을 해주면 36, 108이니까 144 그리고 나서 256까지 더하면 140 더하기 256은 400이에요. 그래서 10분의 400이니까 40에서 아까 평균은 6이었죠? 6의 제곱 하면 4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쌤, 둘 중에 뭘 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편의에 따라서 얘처럼 계산하는 게 계산이 더 빠를 수 있고 얘는 계산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경우만 그런 거야. 다른 건 더 얘가 빠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마지막 값 분산에 따라 정의된 마지막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4라서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표를 변형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변수 전체를 해석하는 기점 중에서 첫 번째 배웠던 게
기대값이 평균이 되고, 자, 얘를 실제로 구할 때는 변수 확률, 변수 확률, 변수 확률 다 두들겨 곱해서 뭐 하면 될까? 더하면 나오는 값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적혀 있는 이 정의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분산 역시 어차피 평균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 자, 평균이 먼저 구해져야 돼. 평균에 대한 집중도고 얘를 수식으로 나타낸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자,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자, 다시 평균 먼저 구하고 평균에 대한 집중도였고 걔를 수식으로 나타낸 방식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제곱한 이유 아까 설명드렸고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얘를 구할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얘에 대한 결과를 써도 좋으나 둘 중에 뭘 쓸까가 아니라 둘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웠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흐름대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거 많이 써보고 익히시면 나중에 구구단처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해할까 봐 좀 정리를 해드리면 분산이 그럼 크다는 건 평균에 대해서 흩어진 거니까 자, 이런 데이터가 지금 분산이 큰 거예요. 분산이 큰 거야. 자, 얘는 분산이 작은 거 맞죠? 또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네는 편차가 너무 커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말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너네 반은 편차가 크다는 게 점수가 왔다 갔다 요동치는 게 많으니까 평균이라는 집중된 요소에 대해서 흩어져서 다루기가 힘들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고 너네는 편차가 별로 없어. 이런 건 없다고 별로 나쁜 게 아니라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느끼시면 되겠죠. 그 감각은 우리 정규분포 하시면서 좀 배울 거고 지금은 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집중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개념 설명 완벽히 끝났으니까 저랑 같이 예제 풀고 다음 개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